안녕, 밤에 듣는 책수다. 독후밤에 온 걸 환영해. 나는 삼붕이야. 우리는 근데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과학의 위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러면 궁금하지. 과학은 언제부터 사람들에게 설명의 언어가 된 걸까? 이 사람을 주목해야 돼. 로버트 보일. 보일의 법칙으로 유명한 영국의 자연 철학자. 혹시 나처럼 보일의 법칙이 궁금할 수 있으니까 찾아볼게. 보일의 법칙은 기체의 양과 온도가 일정하면 압력 P와 부피 V는 서로 반비례한다. PV equal K. K는 비례상수야. 이게 보일의 법칙이야. 보일의 법칙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보일과 유명한 정치 철학자가 어떤 논쟁을 했다는 점이야. 보일과 홉스의 논쟁이야. 토머스 홉스. 홉스는 리바이어던을 썼어. 자연 상태에서 만인의 투쟁을 막기 위해 리바이어던이라고 불리는 만인의 계약, 사회 계약서를 주장한 사람이야. 논쟁은 보일이 출간한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됐지. 보일이 가설을 증명하는 실험이 기술된 책이었어. 말하자면 논문 같은 거야. 홉스는 이 책에서 어떤 위험을 감지했어. 홉스의 심기를 건드리는 건 이 신뢰할 수 있는 신사들이라 불리는 존재였지. 보일의 실험에는 실험 장치, 실험 수행자, 그리고 증인들이 있었어. 증인은 귀족, 학자, 신사들이었어. 이건 굉장히 특이한 장치야. 이것 때문에 실험실은 보일의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 사회의 일부 현상이 되거든. 보일은 실험을 수행할 뿐이지만 증인은 사건을 목격하게 돼. 그리고 이들은 사실을 말하는 거야. 보일이 원한 건 특정한 조건에서 어떤 가정이 항상 일어난다는 사실이 대중에게 전달되는 것이었어. 모두를 인정하게 하는 것.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건 자연은 그러하다는 것이었어. 자연은 말을 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누가 부정할 수 있겠어. 홉스는 간파했어. 가설이나 실험은 보일에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일에게 문제는 말의 권위였어. 보일이 만들어낸 건 사실, 중립, 부정할 수 없는 객관이라는 전능의 영역이야. 위험은 사실이라는 명제의 가치, 즉 권위가 비약적으로 다른 명제들의 우위를 차지할 때, 그러니까 진리가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의 유무로 결정될 때 일어나는 혼란이었어. 사실, 절대적 명제는 이 하느님의 말씀처럼 조화를 생각하지 않거든. 사회는 혼란으로 빠질 수 있었어. 논리는 없고 사실은 옳은 것이니까. 사실은 뭐지? 사실은 누가, 어떻게,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지? 이 물음은 사실이 만들어지는 것이냐는
의문을 만들 거야. 사실은 사실 아니야? 사실이라는 말의 함정이야. 사실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야. 보일은 사실을 만들어냈고 많은 사실은 그런 식으로 생겨. 사실은 명제이고 명제는 진술이야. 진술은 시점이지. 필요와 상관없이 혹은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생겨나. 홉스가 본 건 사실이 절대적 명제처럼 취급되는 상황에 위험을 본 거야. 너도 보고 나도 보고 모두가 봐서 사실이고 이것이 진실로 통용이 된다면 논리, 생각은 간단히 없앨 수 있어. 리바이어던은 혼란을 끝내는 무기 같은 것이었어. 홉스의 시선은 사회 그리고 혼란에 다 있었다고 할 수 있지. 이 상황이 홉스의 눈에 띈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야. 홉스가 본 건 과학이 만들어낸 명제들이 논리와 상관없이 진실처럼 사회에 난무하는 상황이었어. 정말 치열했다. 여기서 나는 책을 꺼낼 수 있어. 브루노 라투르의 우린 결코 근대인인 적이 없다 라는 제목의 책이야. 책 제목은 항상 멋있어. 궁금하게 하니까. 우리를 근대인을 지나 현대인이라고 말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근대인인 적도 없다 하는 말은 우리가 현대인인지도 알 수 없게 만들어. 근대인은 뭘까? 이건 입구도 출구도 알 수 없는 질문이지. 맥락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럴 땐 비교군을 가지고 오면 조금 수월해져. 근대인 이전은 중세인이었을 것이고 우리는 지금 현대인이야. 중세와 근대를 가로지르는 건 종교의 권위지. 산업혁명이 있었고 시민혁명도 있었어. 현대는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야. 그래서 근대인을 정리하면 종교에서 벗어나 한 명의 시민으로서 산업의 역군이라고 할 수 있어. 개인의 탄생이지. 그러면 우리는 근대인인 적도 있고 현대인이기도 한 거 아니야? 라투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봐. 라투르가 생각하는 근대인이란 무엇인가? 라투르가 주목한 것을 보면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어. 라투르는 보일과 홉스의 논쟁을 눈여겨봤어. 라투르에게 근대인이란 이 논쟁을 피할 수 없는 신인류야. 어때? 과학이 가름하는 사실이 진리와 같은 이름으로 존재하는 지금의 현실을 봐. 논쟁의 승리자는 보일이었어. 참고로 말하자면 이 보일은 영국 왕립협회의 전신 같은 사람이야.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해졌는지 조금 느낌이 오지 않아? 라투르에게 근대인이란 절대 진리가 불가침인 영역에서 살아가는 인류야. 그럼 우리도 근대인이 아니냐는 물음이 생겨나겠지. 우리에겐 과학이라는 진리 판독기 같은 게 있으니까. 과학이 통용되고 사실이 난무하는 이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잘 자.